아침 공복의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먹던 평범한 과일과 무심코 반복했던 밥상 앞의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키우고 염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 유기농으로 산 과일인데 겉에 아주 살짝 흠집이 났거나 곰팡이가 피었다고 전부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상한 부분만 칼로 쓱 도려내고 드신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남은 과일을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했으니까 괜찮겠지, 혹은 펄펄 끓는 물에 푹 삶아 먹으면 나쁜 균이 다 죽을 거라 굳게 믿으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그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곰팡이 독소는 이미 과일 껍질을 넘어 과육 전체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퍼져 있어서 무려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해도 절대 파괴되지 않는 지독한 놈입니다. 이 독소의 정확한 이름은 아플라톡신으로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맹독성을 띠며 우리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치명적인 간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깝다는 핑계로 이어진 사소한 식습관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 약간이라도 물러지거나 희귀한 냄새가 나는 견과류와 과일이 있다면 돈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련 없이 통째로 버리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방해하는 이 무시무시한 독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간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그 음식은 이미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피해야 할 것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서 플라스틱 팩에 예쁘게 포장해 놓은 달콤한 조각 과일들입니다. 보기에는 알록달록 예쁘고 깎을 필요 없이 먹기 편하지만 과일은 칼로 자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공기와 직접 접촉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나 상온에 조금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무서운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이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마리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트에서 파는 미리 잘라둔 멜론이나 수박은 집에서 자르지 않은 통과일보다 세균 오염도가 무려 1만 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1만 배라는 수치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수치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세균들이 단순한 장염을 넘어 전신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장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무심코 집어먹은 조각 과일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반드시 껍질이 있는 통째로 구입하셔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다가 식사 직전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직접 깎아 드시는 것이 건강과 장수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귀찮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씻고 깎는 그 짧은 수고가 여러분의 소화기관과 면역체계를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밥상 위 불청객은 바로 고혈압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밥 먹고 후식으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새콤달콤한 과일, 자몽입니다. 자몽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특별한 성분은 우리 몸속 장에 들어오면 고혈압약을 안전하게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완전히 가로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피 속의 혈압을 낮추는 약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쌓이면서 멀쩡하던 혈압이 뚝 떨어져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지는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저혈압 쇼크가 발생하면 뇌졸중이나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고 혈관 건강에 좋은 다른 귤이나 사과로 안전하게 대체하셔야 합니다. 자몽뿐만 아니라 일부 수입 과일 중에도 약물 대사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
만성질환약을 복용 중이라면 항상 섭취하는 과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을 드실 때는 오직 맹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과일 후식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소한 간식 하나가 약의 효능을 도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자몽만큼은 혈압약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것은 과일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거친 바다에서 살아온 베테랑 어부들이 정작 자기 입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기를 쓰고 막는 치명적인 생선들도 밥상에 오릅니다. 바로 깊고 넓은 바다에서 잡히는 참치나 상어, 옥돔 같은 덩치가 아주 거대한 포식자 어종들인데 이들은 먹이사슬 생태계 꼭대기에 있어서 몸속에 수은을 잔뜩 축적합니다. 이 지독한 중금속인 수은은 찌개로 펄펄 끓이거나 프라이팬에 바싹 구워도 절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 신경을 갉아먹는 무서운 놈입니다. 특히 수은은 체내 배출이 매우 어렵고 서서히 축적되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런 거대한 대형 어종을 즐겨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과 기억력 저하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빨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뇌 건강에 좋다는 상식 자체는 맞지만 고등어나 꽁치처럼 덩치가 비교적 작고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안전한 생선을 선택하셔야만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뷔페 식당에서 원산지가 불분명한 값싼 양식 틸라피아나 메기 역시 좁고 더러운 수조에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 범벅으로 자라기 때문에 무조건 젓가락을 피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크게 약해진 시니어 세대가 이런 항생제 내성균이 가득한 생선을 먹게 되면 몸속 염증 수치가 치솟고 온몸에 관절이 쑤시는 원인이 됩니다. 식탁 위의 위험은 음식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잠들어 있던 암세포를 강제로 깨웁니다. 한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과 찌개, 식탁에 오르자마자 입천장이 다 될 정도로 급하게 호호 불어 드시지는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무려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와 국물을 식도암을 유발하는 이어군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장과 달리 우리의 식도는 점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아주 얇아서 뜨거운 국물이 닿는 순간 그 얇은 피부가 가볍게 화상을 입고 빨갛게 벗겨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보이지 않는 식도에 상처가 났다 아물기를 수십 년 반복하면 결국 그 자리에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나고 치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무서운 식도암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그 뜨거움이 사실은 식도가 보내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습관은 위암보다 무서운 식도암의 직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실 때는 펄펄 끓는 뚝배기에서 앞접시로 덜어내어 딱 5분만 식혀서 따뜻한 정도로만 드셔도 식도암 발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5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소중한 식도 건강을 지키고 암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밥을 배불리 먹은 직후에 소화를 시킨답시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은 소화기관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위장을 마비시킵니다. 놀랍게도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무려 30% 이상 뚝 떨어지며 암세포가 가장 번식하기 살기 좋은 차가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입안에서 천천히 씹듯이 넘기셔야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고 먹은 영양분이 뼈와 살로 제대로 흡수됩니다. 하루 종일 건강하고 비싼 음식을 정성껏 챙겨 드셨더라도 밤에 눕는 수면 자세 단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 건강과 남은 수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평소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웅크려 주무시거나 아예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밤부터는 무조건 방향을 바꿔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똑바른 모양이 아니라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야만 음식물과 위산이 그 넓은 공간에 안전하게 담깁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식도가 위장보다 아래로 축 처지면서 독하고 신 위산이 식도를 타고 거꾸로 역류해 가슴이 타는 듯한 끔찍한 쓰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을 가볍게 여겨 방치하면 식도 점막이 딱딱하게 변형되고 결국 식도암과 위암이 자라나는 직접적인 씨앗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왼쪽으로 편안하게 자는 자세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하루 종일 내 속에 쌓인 치매 유발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청소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콧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 고생하시는 분들도 왼쪽으로 눕게 되면 기도가 넓게 뚫려 아침까지 훨씬 더 깊고 편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깊게 푹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공격하는 강력한 군인들인 면역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집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켜둔 채로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깜빡 잠드는 습관 역시 뇌의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막아버려 불면증과 우울증을 부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집안의 쨍한 조명을 은은하고 어둡게 낮추고 굳은 근육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완벽한 수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환경에서만 나오는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치료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천연 항암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짜 건강은 비싼 산삼이나 영양제 한 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탁 앞에 작은 습관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 중에서 딱 3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일상에 적용해 보신다면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몸의 가벼움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첫째, 곰팡이가 피었거나 눅눅해진 음식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둘째, 뜨거운 국물은 5분만 식혀서 드세요. 셋째, 잠잘 때는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이 3가지 철칙만 명심하고 꾸준히 실천하셔도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튼튼하고 젊은 체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화면 아래의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빛나는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